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리뷰하는 남자 맥형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본래 자유, 특권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로마 시대를 거쳐 앵글로 프랑스어에 정착되었습니다. 중기 프랑스어로 이는 자유를 의미하는 프렌치, 고대 프랑스어에서는 프랑크로 쓰였습니다. 프랑스어로 프렌치는 소장농이나 농노에게 권리 혹은 힘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어로 엔프랜차이저는 권리가 없는 자에게 특별히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중세기경의 프랜차이즈라는 단어는 특권 또는 단순히 권리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는 어원이 말해주듯이 고전적 의미의 프랜차이징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는데요. 19세기 초 프랜차이즈는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었을까요? 4가지 사례로 간추려 봤습니다. 첫째, 중세 법원과 영주는 타인에게 선박을 운영하고 시장을 관리하며 자신들의 땅에서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도 하였고 전문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면허를 부여받은 자는 보호 내지는 독점 사업의 대가로 원래의 권리 소유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식민지 시대에 유럽의 군주는 식민지를 건설하고 세금과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왕권의 보호를 받기로 약속한 모험적 사업가 엔터프라이저에게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19세기 영국과 독일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점 소유자가 특정 양조업자로부터 구매한 에일 맥주의 전속 유통업자가 되었으며 양조업자는 주점에 대한 전속적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주점의 영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상적인 통제는 가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호주에서는 1809년에 왕실 특권에 의해 맥콰이어 총독이 가맹사업자에게 럼주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3년간 부여하면서 프랜차이징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프랜차이즈라는 단어로 실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길을 새로 닦는 일이나 술을 만들 수 있는 일과 같은 사업들은 국왕에 의해 그 권리가 주어졌고 이러한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는 법 조항은 모두 유럽 커먼 로우에 채택되어 있습니다. 몇 세기가 지나면서 각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프랜차이즈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1840년 독일에서 유명한 양조장들은 몇몇 술집들만이 자신들의 술을 팔 수 있도록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프랜차이즈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800년 중반 미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프랜차이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840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이들 도시의 도심센터는 커다란 시청으로 자리 잡게 된 시기입니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를 분산된 도시에 자사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종전에 독립적인 도매상이나 대리점 혹은 자사 소유의 유통 시스템 이외에 다른 유통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등장한 것이 전속 대리상입니다. 전속 대리상은 특정 지역에서 제품 판매의 배타적 권리를 얻은 대신 장비 구입 등의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전속 대리상은 현대적 의미의 상품 유통형 프랜차이징 시작은 1851년 싱글 스윙 컴퍼니가 자신들의 재봉을 유통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싱글 스윙 머신은 당시 미싱 기계를 판매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리점에게 미싱 기계를 판매하고 수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신고사는 1863년부터 더욱 많은 소매 판매를 위해 각 지역별로 소매업자들을 모집하였고 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교육을 실시, 가맹비를 받고 교육제품 판매 권한을 제공하는 대신 제품이 판매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최초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하였고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고사에서 작성한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근대 프랜차이즈 역사의 최초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5대 회장이셨던 박기영 회장님은 신거사의 제품을 협회에 기증하셨고 기증하신 실물은 협회 사무국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기증하신 모델은 미국의 세계적인 재봉기 제조회사 신거사에서 1902년부터 1956년까지 생산한 66 모델의 파생 모델인
66K 모델의 1937년 생산 제품입니다. 1851년 설립된 신거사는 기존 제봉기를 개량하고 가정에서 사용과 동시에 설치가 편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실용 제봉기를 개발하고 미국 최초의 제봉기 제조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신거사는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제봉기 제조회사로 거듭나며 현재까지 17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봉기 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싱 기계가 대중화된 시기 1860년대에 이르러 싱거 스윙 머신은 대리점 대신 직영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마케팅 전략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사업 방식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898년 제너럴 모터는 최초로 자동차 판매를 위한 딜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딜러들은 자동차 판매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야 했으며 그 대가로 자동차를 GM으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1899년에는 코카콜라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공공 부분에서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시작되었는데요.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각 도시들은 식수, 하수도, 가스, 그리고 전기와 같은 공공사업 분야에서도 독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사업 형태의 비즈니스 폼의 프랜차이즈의 시작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후 미군들은 본국으로 돌아왔고 곧 이은 베이비붐은 미국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베이비붐은 제품과 서비스에 놀라운 수요를 일으켰고 패스트푸드 업체와 호텔 요식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개념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대두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개념은 아주 남용되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려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돈만 받아 챙기고 도주한 사기 회사들이 있었고 경영 부실로 인해 본사가 부도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가맹점만 남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악습의 반복 속에서 프랜차이즈 개념이 정말 가능성 있는 사업 수단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 자체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줄여서 IFA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수를 실시하고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IFA가 정해놓은 윤리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IFA는 미 국회 및 미국 상무성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실 프랜차이즈의 출현을 어느 정도 방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맹점 편에 서서 그들이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결과 미국에서는 전체 소매점 매출의 45%가량 프랜차이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매점 매출의 45%가량을 프랜차이즈가 차지할 만큼 소매업에서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성장한 것은 프랜차이즈가 21세기에 가장 인기 있는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살펴보고 어떻게 산업이 변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회원사와 창업자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1기 기자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